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지난 3일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각 방면에서 진행되던 전투는 물론이고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 등이 자유 러시아 군단과 러시아 의용군, 러시아 자원봉사단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쳤으며 드니프르강을 가로막고 있던 카호브카 댐이 파괴되어 대형 홍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진행되고 있는 교전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는 반면 러시아 측은 이례적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6월 6일 밤에 대공세 및 댐 폭파건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일간 벌어진 우크라이나 대공세와 카호브카 댐 폭파에 대해 브리핑하였는데, 대공세와 관련해서 지난 3일간 우크라이나군은 3,700명 이상의 병력과 52대의 전차, 207대의 장갑 전투 차량 등이 손실을 입은 반면 러시아군은 281명의 병력과 전차 15대, 보병 전투 차량 9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드니프르강의 카호브카 댐 폭파로 인해 하류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쇼이구 국방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알아본 다음 카호브카 댐 폭발을 누가 저질렀는지에 대해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이구의 브리핑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크라이나 정권은 전선의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 장비와 병력을 집중하여 오랫동안 약속한 공세를 개시하였다. 2023년 6월 4일 우크라이나군의 제23 및 제31 기계화 여단은 5개 방향으로 공세를 시도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들 중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병력 300명, 전차 16대, 장갑차 26대, 차량 14대 등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2023년 6월 5일 키이우 정권은 5개 여단을 동원하여 7개 방향으로 공세를 시도하였다. 우크라이나군은 멈췄고 더 큰 손실을 입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1600명 이상의 병력, 8대의 레오파드 전차와 3대의 AMX-10 차륜형 전차를 포함한 28대의 전차, 79대의 해외 제조 차량을 포함한 136대의 기타 군용 차량을 잃었다. 공격 시도가 좌절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저지되었으며 러시아 군대는 전투에서 용기와 영웅심을 보여주었다. 나는 우크라이나군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반복한다.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제444 차량화 소총연대, 제37 차량화 소총여단, 제60 차량화 소총여단은 끈기와 강인함을 보여주며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유리 젤라노프 중위와 같은 여단의 1대대 사령관 블라디미르 폴로젠체프 소령이 지휘하는 제37 전동소총여단의 3중대는 특별히 영웅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각 사단들은 주 공격 방향의 한 곳에 등장하여 점령지를 굳건히 지키며 우크라이나군 제37 해병 보병 여단의 우월한 전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포위 위협 속에서 부상을 당한 젤라노프 중위는 그의 중대를 방어진지가 구축되어 있던 곳으로 이끌어 전진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성공적으로 막았다. 작전 전술, 지상 공격 및 육군 항공의 능숙한 행동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50발의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5대의 전차와 29대의 장갑차를 파괴하였다. 각 방면에서 벌어진 3일간의 전투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3,715명, 전차 52대, 장갑 전투차량 207대, 차량 134대, 항공기 5대, 헬리콥터 2대, 야포 48문, 무인기 53대였다. 불행히도 손실도 발생되었다. 합동군의 공세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총 71명의 장병이 사망하고 2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차 15대,
포병 전투차량 9대, 차량 2대, 야포 9문이 손실을 입었다. 오늘 밤 키이우 정권은 또 다른 테러 범죄를 저질렀다. 카호버카 수력발전소의 시설이 폭파되어 넓은 지역이 침수되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세 작전에 실패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방향의 부대와 장비를 공세 지역으로 재배치해 가용 능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헤르손 방향의 입지는 크게 약화된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네프르 강 오른쪽 강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곳에서 방어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방면 전선에서의 러시아의 공세를 방지하기 위해 키이우 정권은 본질적으로 테러 행위인 사보타주를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환경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정보에 따르면 드니프르 수력발전소의 물 방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많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은 대규모 양동작전이 키이우 정권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었음을 증명한다. 이상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의 발표는 러시아 측의 일방적 발표이므로 전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비교 검증해 보아야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 카호버카 댐 폭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느 쪽이 저질렀을까요? 댐 폭파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댐 폭파로 인해 보다 큰 이익을 받은 곳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헤르손 지역의 드니프르강 하구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주공세 방향이거나 양동작전 지역으로 꼽히던 방향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한두 달여 전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이곳 일부 섬지역을 장악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댐 폭파로 인해 이 지역에 홍수가 날 경우 이 지역에 주둔한 우크라이나군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곳을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 방향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전선을 여러 곳으로 상정하여 방어하는 것보다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의 정황만 살펴보면 러시아군이 카호버카 댐을 폭파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카호버카 댐 아래쪽의 드니프르 강은 북쪽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남쪽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장악한 남쪽 지역이 북쪽에 비해 지대가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홍수가 났을 시 남쪽인 러시아 측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향후 어느 쪽이 댐을 폭파했는지 알려질 수도 있지만 서로가 파괴했다고 주장만 하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